현재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주요 외신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한국 관련 보도에 그야말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연합의 민낯을 목도한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연합체 창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7일 인도의 유력 매체인 TFI 글로벌은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동유럽 연합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인도 정부 또한 이를 반드시 따라 배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현재 유럽 대륙을 단일 시장으로 묶어내고 있는 유럽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모든 회원국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유럽연합이 창설됐지만 정작 2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사라진 이후로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해 영국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줄곧 유럽연합의 질서에서 우위를 확립하려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브렉시트 이후부터는 독일과 프랑스가 아예 유럽연합의 패권국가로 군림하려 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인도 매체인 TFI 글로벌은 독일과 프랑스의 패권에 분노한 동유럽의 신생 회원국들이 균형 잡힌 질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를 펼쳐왔는데 흥미롭게도 그 자리를 한국이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헝가리를 포함한 12개의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동유럽 연합을 새롭게 창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 매체는 동유럽 국가들이 이같이 단체 행동에 돌입하고 나선 것은 독일과 프랑스에 휘둘리고 있는 유럽연합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단적으로 우크라이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유럽연합의 무능과 무책임한 모습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럽연합은 오랫동안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연합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유럽연합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독일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로 잡으려는 유럽 동맹국의 지원 노력을 독일 정부가 철저하게 외면함으로써 기존의 유럽연합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나토를 이끌고 있는 미국 정부마저 분노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매체는 독일 정부의 무성의한 모습에 참다 못한 미국 정부가 독일과 유럽연합을 대신해 우크라이나와 그 주변 국가들에게 2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지원을 펼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난맥상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을 선뜻받아준 것은 물론이고 탱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전략자산까지 내어줄 만큼 우크라이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폴란드 정부가 자국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독일로부터 레오프라드 탱크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독일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폴란드의 안보 위기가 극에 달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맞대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안보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에게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펼치기는커녕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처럼 유럽연합의 강대국들에게만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는 행태마저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에 분개한 폴란드 총리가 틈만 나면 독일을 맹렬히 비판해왔고 심지어 독일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으로 낙인 찍기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인도 매체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아낌없는 지원 노력을 펼쳐왔던 폴란드 정부가 결국 독일과 유럽연합의 이 같은 불공정한 행태에 참지 못해 동유럽만의 연합체를 구축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3의 이니셔티브로 일컬어지는 동유럽연합을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 주도로 구축하는 것인데 발티케와 더불어 흑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삼각형지대에 포함된 12개 국가들이 이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매체가 공개한 관련 자료를 보면 북쪽으로는 발트 3국으로 지칭되는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가 동유럽연합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비롯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 쪽에는 폴란드는 물론이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동유럽 연합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매체는 현재 독일 정부가 연일 거듭되는 에너지 위기와 탈산업화로 인해 유럽연합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만큼 폴란드와 헝가리 주도의 동유럽연합 창설은 그만큼 유럽 내에서 독일의 패권을 무너뜨릴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헝가리 총리가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궁극적인 붕괴를 예측하는 자신의 견해를 매우 강력하게 발표하기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가 동유럽연합 창설에 이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유럽에서 이역만리 떨어진 아시아 국가의 지원이
든든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유럽연합의 철저한 외면에도 불구하고 한국만큼은 이들 동유럽 국가와 사상 초유의 경제협력과 방위협력을 맺어옴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기존의 유럽연합을 쥐락펴락했던 독일과 프랑스에 대항해 과감한 정면 승부를 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 매체인 TFI 글로벌은 최근 루마니아 정부가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의 동유럽 연합 구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동유럽 연합을 창설하기 이전에 이미 동유럽에는 폴란드와 헝가리를 비롯해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비셰그라드 그룹이라는 지역 협력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루마니아가 새롭게 가입하기로 함으로써 동유럽연합 창설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동유럽연합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한국과 깊은 동맹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폴란드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최근에 한국으로부터 흑표전차를 비롯해 K9 자주포와 FA-50형 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나서면서 전 세계를 경악해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매체는 루마니아 정부 또한 폴란드에 뒤이어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들여오기 위해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에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참가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 측과 방산무기 도입을 위한 회담을 적극적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 매체는 루마니아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으로부터 도입할 방산무기의 종류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루마니아군의 수요와 유럽에 주로 수출된 한국산 방산무기군을 살펴봤을 때 K9 자주포와 흑표전차가 가장 유력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루마니아 정부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방산무기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과 새로운 방산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루마니아 정부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 정부 역시도 전세기까지 동원해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한국산 방산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인도 매체는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이 방위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엄청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체코와 폴란드를 비롯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와 자동차 공장은 물론이고 타이어와 가전 공장까지 설립할 정도로 광범위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고 루마니아 또한 보건위기 초기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 진단 제품을 아낌없이 지원받았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이들 국가들이 유럽연합보다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있었던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유럽연합이 전원일치의 원칙을 앞세워 헝가리와 폴란드 정부를 비롯해 체코와 슬로바키아 정부를 상대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것을 거세게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국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주도하려는 동유럽연합이 사실상 한국의 동무대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유럽연합의 횡포와 패권에 맞서고 있는 이들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과의 든든한 방위협력과 경제협력을 발판 삼아 이른바 3회 이니셔티브로 일컬어지는 동유럽연합을 적극적으로 창설하고 나선 만큼 인도 정부 또한 자립자강을 위해 이러한 행보를 필사적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인도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상부상조와 동반성장의 가치를 배신하지 않고 한국과 맺은 굳센 협력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를 마다하지 않았던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유럽 대륙의 신흥 강자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